안녕하세요. 수진이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네요. 한동안 아파트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더니 이제는 거래가 거의 멈췄다고 해요. 거래가 너무 없어서 중개사들조차 이런 적은 처음이다라며 놀랄 정도라는데요. 이렇게 거래가 끊기고 집값도 살짝 조정되는 지금 상황,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찬찬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요즘 서울 아파트 시장을 살펴보면 10월 한 달 동안 매매 거래가 3,699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몇 달 전인 7월에는 거래 건수가 9,199건이었는데 지금은 그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죠.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상황은 더 심각해요.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는 9,510가구에 달하는 서울 최대 단지인데 지난달 매매된 건수가 단 17건이었어요. 이게 단지 전체의 0.17%에 불과한 수치예요. 이 정도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궁금해질 법도 하죠. 거래가 이렇게 멈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 점이에요. 정부가 대출을 꽉 틀어 막으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기준이 높아져서 대출 한도가 줄어든 데다가 유주택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도 받기 힘든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막히니 실수요자들이 시장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집값 상승 피로감이에요. 올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강남권 아파트 한 채 값이 20억, 30억을 훌쩍 넘으니 웬만한 소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집값이 이렇게 높다 보니 실수요자들도 이 정도 가격이면 굳이 지금 집을 사야 하나? 라며 매수를 주저하게 되고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거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래가 줄어든 지금 집값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아직 본격적인 하락세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 조정이 시작된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마포구의 레미안 마포 리버웰 전용 84제곱미터는 8월에 22억 8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10월에는 21억 3천만 원에 팔렸어요. 두 달 새에 1억 5천만 원이 내려간 거죠. 강남권의 대표 단지인 잠실 엘스도 비슷해요. 전용 84제곱미터가 8월에 27억 3천만 원이었는데 10월에는 26억 5천만 원으로 8천만 원이 내려갔어요. 물론 이런 가격 하락폭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고공행진하던 집값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대출 규제가 쉽게 완화될 것 같지 않고 금리가 약간 내려가도 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힘들 거라는 거죠. 다만 시장 회복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울은 항상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잖아요.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공급 부족 문제가 더 부각되면 수요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대출 부담이 완화된다면 거래량이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지금 뉴스에서 다루는 이런 아파트값 얘기가 우리와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값이 몇 억씩 오르고 내린다는 얘기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잖아요. 대다수 서민들은 이런 초고가 아파트보다 전세나 월세 걱정이 훨씬 큰데 말이에요. 가계부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샀고 그로 인해 부동산 거품이 생겼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제2의 IMF가 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만 공급 부족이라 말할 게 아니라 기존 주택을 잘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해요.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거나 낡은 지역을 재생시키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겠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은 잠시 안정된 것처럼 보여도 다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은 이번 거래 절벽 사태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진이었습니다.